역함수 다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개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 나가면 수련하게 역함수를 했었는데 예. 아마 이해가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역함수도 어려워요. 쉬운 개념이 아니야 이것도. 그럼 다시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 하는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x라는 지파이 저렇게 주어져 있고 y라는 지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대응시켰다고 합시다. 알겠죠? 함수는 뭐냐면은 함수라는 게 x에서 y로 지금 보냈잖아. 그쵸?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시. 알겠죠? 보낸 거를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보낸 거를 다시 돌려받는 거.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 뭐냐면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1을 b로 보냈잖아요. 그치? 1을 b로 보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해서 b를 1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b를 1로 보내고요. 2가 c로 왔으니까 c를 이제 2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c를 2로 그 다음 3이 a로 왔기 때문에 a를 3으로 그래서 a를 3으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괜찮으신가요? 네, 역함수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함수가 전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번에 함수 f가 1을 a로 보내고 2를 b로 보낸다고 합시다.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볼 건데 보면은 1이 a로 왔죠. 그럼 a를 1로 대응을 시켜주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이 a로 왔으니까 a를 1로 거꾸로 마찬가지 2가 b로 있으니까 b를 2로 근데 보면 c랑 d는 받는 애들이 없지. 그치? 받는 애들이 없죠. 근데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을 대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애초에 받는 애가 없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해주기에는 뭔가 좀 많이 안 맞죠? 그치? 뭔가 좀 모자르죠? 그치?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치역이 되고 이만큼이 공역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문제 괜찮니? 하나 괜찮니? 주영 괜찮니? 너 괜찮죠? 그다음 또 다른 경우를 봅시다.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함수 f가 이렇게 대응시킨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함수는 맞죠? 그치?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로 가니까 그렇죠? 얘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슷하게 역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 1이 10으로 갔으니까 10을 1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10으로 가네? 그렇지? 그럼 10을 또 2로 분해야 되겠죠? 다음 선도 10으로 하니까 10을 3으로 분해야 될 것 같은데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니지. 정역의 원소 하나가 공역의 원소 여러 개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죠. 그치? 함수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얘도 역함수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논리로 보면은 만약 정역의 원소랑 또 다른 원소가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되면은 거꾸로 보내는 게 말이 좀 안 되죠. 함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취업법 유형이 같아야 되고 1대1 함수여야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취역이 같다. 즉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 괜찮니? 괜찮은 거죠? 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아요.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은 를 어떻게 쓰냐면은 아이고. 어떻게 쓰냐면은 f에다가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써서 역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기호가 약간 역수 같은 거 있잖아. 아까 항등함수 1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렇지? 역함수는 역수랑 비슷합니다. 여기 같은 역이에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개념 보면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무시하시고요. 뭐야?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냥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직 일단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겁니다.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잠깐 넣어두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역함수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138쪽으로 갑시다. 138쪽으로 가면은, 네, 그래서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합시다. 일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제 역함수니까 돌아오는 거잖아. 그렇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y에서 x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괜찮니?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 보면은 f인 거
인버스 연산 F X라고 써져있죠? 이게 혹시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F로 해서 갔던 거를 역함수로 해서 돌아오는 거 왔다 갔다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숫자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괜찮아요? 아, 이게 F면은 Y에서 X로 가는 F의 역함수는 1이 A로 갔으니까 역함수 정의하기를 A를 1로 보내고 1이 B로 가니까 B를 2로 이렇게 보내면 충분하겠죠. 그치? F로 보내서 역함수를 다시 돌려받는 거 봅시다. 1을 F를 통해서 보내면 A가 되죠. 근데 A를 역함수를 통해서 다시 보내면 1로 가는 거지. 갔다 다시 돌아오죠. 비슷하게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역함수 원산 월함수는 항등함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책에는 F연산 F 인버스 그래서 여기 Y 써져 있지? 그렇지? Y 써져 있죠? 사실 이게 맞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아직까지니까 그냥 X라고 합시다. X라고 합시다. 똑같아. 네, 똑같아. 보면은 돌아온 걸 다시 보내는 거잖아. 그렇지? 돌아온 걸 다시 보내는 거죠. 돌아온 걸 다시 보내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역함수로 보냈던 거를 함수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A를 1로 보낸 거를 1로 다시 A를 다시 A로 보내죠. 또 F 인버스를 통해서 B를 2로 보내는데 B를 F를 통해서 다시 B로 보내죠.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얘도 항등함수는 소리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순서 바꿔도 똑같습니다. 항등함수가 돼요. 괜찮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1번에 2번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 혹시 눈에 바로 보이시나요? 역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역수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죠. 함수도 비슷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예. 자, 2번은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연산시킨 거랑 그러니까 항등함수였죠. 그렇지? 항등함수였지. 어떤 항등함수였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3번 두 번째 거와 얘기하는 거는 F연산 G랑 A가 항등함수고 G연산 F도 항등함수이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가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증명하려면 좀 길어. 이 증명이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증명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증명해드릴 거니까. 알겠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로부터 이렇게 비슷하게 얘로부터 이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3번 각각 존재하면은
순서 바뀝니다. 순서 바뀌어가지고 아니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들 합성함수인데 순서 바꿔가지고 알겠죠? 괜찮죠? 이것도 이제 이거 2번 가지고 증명하는데 3번 증명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증명 크게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증명 크게 안 할 겁니다. 오케이.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지금 읽어보고 있니? 나중에 읽어봐. 나중에. 여기까지 다 괜찮으십니까?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역함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구나. 또 어떻게 구하는데? 그걸 볼 거예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면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물론 이제 1대1 대응인 거 확인을 하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치?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겠죠? xi를 그냥 바꾸면 됩니다. xi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yfx에서 y 자리에다 x를 넣고 x 자리에다 y를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식정리. 끝이에요. 이건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음 주의할 거 정의어. 정의역이랑 치역도 확인해야 되겠죠?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고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졸림 일어나세요 일단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긴 하는데 상당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함수를 직접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 대해서 이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구할 수 없으면은 놔두고 알겠지? 구할 수 없으면 놔둬야 돼. 그냥 놔두고 그냥 쭉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지? 문제 다 풀려. 네,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되 구할 수 없으면은 못 구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고 알겠죠? 네, 근데 네. 그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데 중심 개념에 그 함수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에도 y는 x에 대칭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x랑 y 수수를 원래 위치를 바꿔가지고 식정리해주면 충분하긴 한데 우리 수학상에서 얘기했던 대칭이동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은 x랑 y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었죠. 예, 역함수 구하는 방식이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감소하는 함수든 증가하는 함수든 아니면은 나중에 배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함수들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아무튼 예, 그래서 139쪽 갑시다. 139쪽에 가면은 괜찮죠?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거 있죠? 필기라인? 예,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구할 때 원래 함수랑 y는 x 아니 직선형의 연립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원래 함수 y는 fx랑 직선 y는 x랑 연립을 한다고 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모두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증가하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막 문제될 게 없거든. 근데 이제 함수가 감소하면은 그땐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감소해가지고 감소해서. 아무튼 이건 나오면 그때 합시다. 알겠죠? 나오면 합시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326쪽. 326쪽 7번. 140쪽 7번. 네, 140쪽 7번. 뭐야, 봐봐. 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문제에서 주기를 f 인버스 k는 이 2를 만족시키는 k를 찾으라고 하죠. 그치? 얘기하기 전에 확인해야죠.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치? 취업 공역 같습니까? 취업 공역 같나요? 그치? 모든 실수 다 될 수 있잖아. 함수값들이. 그 다음 1대1 함수인가요? x값 다른 거 넣으면 y값도 다른가요? 그쵸? 다르죠? 그럼 항상 감소하잖아. 항상 감소하는 애들은 1대1 대응이 되지? 그쵸?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그치? 역함수가 존재해서 찾아야 되는 거 f 인버스 k는 2를 만족시키는 k를 찾는 거지. 그쵸? k를 찾는 거지? 봅시다. f 인버스 k가 2이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k는 f 아닌가? 역함수가 얘기하는 게 딱 그런 거잖아. 2를 k로 보내는 함수잖아 지금. 그쵸? 역함수니까 k를 2로 보내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f 인버스 k는 2랑 k는 f2랑 같은 말이죠.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잘 괜찮니? 문제 괜찮니? 문제 괜찮나요? 이 2를 K로 하는 거 다시 한번 다시 역함수가 지금 k를 2로 보내잖아. 그쵸? f 인버스에 의해서 역함수가 k를 2로 보내잖아. 원래 함수는 2를 k로 보내겠죠. 거꾸로. 그래서 f2가 k가 되고 1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2번 갑시다. 함수 fx에 대해서 f 인버스 2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f 마이너스 1은 8일 때 f4. 아이고 뭐래? 일단 fx를 갖다가 ax 더하기 b 나오셨죠? 직선이지? 그치? 일단 적어도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a는 0이면 안 되겠죠? 그치?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a가 0이면 1대 함수가 안 되죠? 그치? 1대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1대 대응이 안 돼서 a가 0이면 안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 f 인버스 2는 마이너스 1을 그 말은 f 마이너스 1이 2인 거죠. 그치? 맞다. 괜찮죠? 그 다음 f 연산 f 마이너스 1이 8이라는
근데 이 말은 합성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 1이 8인 거고, 근데 문제에서 주기를 F-1이 2라고 줬잖아. 이거니까. 따라서 F2가 8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괜찮죠? 응. 나머진 계산이지? 나머진 계산이죠? 괜찮죠? 할 수 있죠? 오케이. 8번 갑시다. 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여기는 함수 fx 역함수가 존재할 때 A값의 범위 다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지. 그치?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죠? 직선이지. 다시 직선은 정확히 직선은 아니고 반직선이죠?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직선이 어쨌든 직선의 일부잖아. 그치? 증가하죠? 이 부분 지금 증가하지. 얘도 증가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증가하면 1대1 대응이잖아. 그쵸? 그치? 아 얘도 증가하면 충분하겠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그 다음 연결돼야 되지. 그쵸? 연결이 안 되면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게 되잖아.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1 넣었을 때 같은지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 1 넣으면 a 빼기 1 빼기 a 더하기 4 해서 3이고요. 그 다음 1 넣으면 연결은 돼 있네. 연결은 돼 있으니까 얘도 증가하기만 하면 충분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증가하니까 괜찮죠? 여기면 안 되지? 그죠? 여기면 안 되죠? 오케이, 좀만 쉬다 합시다.